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에센셜 112제 54번부터 61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예금자 보호법이네요. 자, 예금 보험금 지급 사유. 예. 1종, 2종 있었죠. 그죠? 예. 인가 취소, 파산. 요거 다 2종이죠. 그죠? 1종은 뭡니까? 일단 지급 정지부터 시키겠죠. 예. 인수합병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A은행 1지점에 예금 3천만 원. 대출 1천만 원. 그게 실제는 2천만 원 가지고 있는 거네. 그죠? 예. 그 다음에, 투 지점에 2천만 원의 예금이 있다. 그런데 A은행이 파산했으니까 예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네요. 그죠? 그럼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보장금액은, 예, 맥시 이자와 원금 합쳐서 5천만 원인데, 2천만 원, 2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재보험 계약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계약이 아니겠죠. 그죠? 예. 법인 보험 계약, 보증 보험 계약 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품입니다. 두 번째, 동일한 금융기간 내에서 예금자 1인은 최고 3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5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자,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감독원에서 하는 거죠. 그죠? 예, 오케이. 운영은 금융감독원에서 합니다.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1번. 금융감독원에서, 여기는 맞네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다. 어디서 운영하느냐? 일단 1번 질문은 맞네요. 2번.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60일입니까? 30일이죠. 30일 이내에 일단 합의 공고하죠. 안 되면 조정위원회 넘깁니다. 그래서 60일 동안 심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36시에 바꿔서 자주 출제가 되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은 일단 2번입니다. 3번. 신청한 후에 소를 제기했다. 소송 제기했다는 거죠. 소송 제기하면 법원의 판결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회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는 분쟁조정 신청이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 이미 소송 제기했다는 거죠. 신청을 해놓고 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회부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모든 금융분쟁조정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한다. 모든 사항을 다 위원회 회부하는 것은 아니죠. 아까 조금 전 우리 본 것처럼 소송을 제기했다든지, 이거는 뭐 적합하지 않는 사유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회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일반적인 법원의 재판 결과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게 돼서 법원의 판결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회부를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며칠간, 30일간 합의 공고를 하죠. 지체 없이 회부하는 것은 아니다. 56번. 보험가입조에 내보험 찾아줌. 자, 다음 중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금융감독원은 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고객 상담 창구 감독원에서 운영합니다. 두 번째. 금융위원회는 생존자 및 사망자에 대한 보험 가입조회를 금융위원회에서 합니까? 협회에서 하죠. 생명보험협회에서. 그래서 일단 정답은 틀린 질문 2번이 되겠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본인 인증을 하게 되면 인터넷에서도 얼마든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서 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것은 시스템은 내보험 찾아줌.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죠. 두 번째,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이 경우는 본인이 계약자, 수익자일 경우에, 피보험자 수익자일 경우에는, 동일인일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치매 등으로 해서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제도라고 한다. 요거는 용어를 좀 한번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조회를 위해서는 생명보험협회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두 번째,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부를 해야 되겠죠. 소를 제기한 경우에 회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57번 광고심의위원회 보겠습니다. 다음 표 괄호 안에 들어갈 제재금은 얼마인가? 자, 심의위원회, 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심의 대상에 해당하나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거나 심의를 받은 원안과 다른 내용을 이미 변경하여 광고하는 경우는 제일 센 죄질이다. 그래서 제일 센 벌칙을 부과합니다. 얼마입니까? 1억 원입니다. 자, 5천만 원, 3천만 원 부과하는 경우도 있죠. 5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필수 안내사항을 준수 위반했을 경우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심의필 유효기간을 어겼을 때 3천만 원. 1억 5천, 3천.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으로 판매 광고 중에 상품 광고는 무조건 사전심의죠. 사전심의. 사후심의를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홈쇼핑 판매 방송인 경우에 그렇죠. 예, 바로 나오네요. 홈쇼핑 판매 방송에서 이루어지는 광고심의 절차는 사전심의 하죠. 사후심의도 방송된 거 두세 편, 픽업해서 하죠. 그 다음에 상시 모니터링도 함께 합니다. 세 가지가 다 동시에 진행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생명보험회사 지점 영업소에서 제작한 인쇄물은 사후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자, 생명보험회사 지점이나 영업소에서 제작한 안내자료 같은 경우는 광고자료 같은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다만 보험회사 자체 내 심의를 받아야 된다. 요걸 여러분들께서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품 광고는 매월 한 편에서 세 편씩 선정해서 사후 심의를, 상품 광고 무조건 기본이 사전이죠. 그죠? 사후 심의를 일부 하는 것은 홈쇼핑 판매 방송이다. 세 번째, 광고심의위원회는 보험회사 각 업무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라든지 뭐 학계라든지 여러 전문 분야에서 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구성이 되어 있다. 58번 보겠습니다. 공시네요. 경영공시, 회사 전반에 대한 내용이지요. 경영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보험회사와 생명보험협회 모두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실에 공시하죠? 예, 맞습니다. 두 번째, 분기별 결산 공시 중에 3, 4분기, 예, 한 분기가 석 달이니까, 예, 3, 4분기 임시결산 공시는 당연히 당해년도 결산 공시 전까지, 예, 1, 4분기 같은 경우는 다음 임시결산까지인데, 3, 4분기니까 다음 임시결산이 당해년도 결산 공시 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결산 공시는 매 사업년도 말 결산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죠. 3개월 이내에. 분기별 임시결산 공시는 2개월. 요걸 여러분들께서 구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비교 공시 딱 나오면 어디입니까? 무조건 협회. 그죠? 예. 단독 회사가 여러 회사 걸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죠? 두 번째, 보험회사의 각종 공시 기준을 정하는 기관은 생명보험협회에서 통일 공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모집 수수료율, 감독원에서 뭐 모집 수수료율까지 공시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협회 기타 공시 항목이죠. 두 번째, 적기 시정 조치, 뭔가 표현만으로도 급할 것 같습니다. 수시 공시 항목이죠. 예, 즉시 공시해야 되는 경영 개선 명령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죠. 세 번째, 1, 4분기 3월달 예, 결산 공시는 해당 연도 결산 공시 전까지 공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분기 임시 결산까지 공시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생명보험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실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가입 설계를 협회에서 할 수는 없죠. 각 회사마다 상품이 다르니까. 그래서 직접 가입 설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은 협회가 아니라 각 보험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9번 보겠습니다. 수시공시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다음 중 보험정보 공시와 공시기간, 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결산공시. 결산공시는 공실로부터 3년간이죠. 3년간, 5년간이 아니고. 두 번째, 상반기 결산공시는 공실로부터 3년간이 아니라 결산공실 전까지죠. 예, 당해년도. 3번, 수시공시 보겠습니다. 공실로부터 3년간. 예,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는 수시공시 사항이죠. 그죠? 발생 즉시 공시해야 되는 것이 수시공시의 이 공시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민원 발생 건수는 수시공시 항목은 딱 정해져 있죠. 그죠? 이제 적기시정조치라든지 경영 개선 명령, 중대한 거액,
대주주 정부 이런 키워드에 해당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수시공시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0번 보겠습니다. 비교공시. 비교공시 어디서 한다? 협회에서 한다 그랬죠. 예, 비교공시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보험가격지수, 해지, 환급금, 금융사고 현황이라든지 보험계약 관리 내용 같은 경우는 각 개인별이니까 회사에서 하고요. 사고 현황 같은 경우에는 기타 공시 항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온라인 전용 보험 단독 실손 보장성 저축성 보험료 보장 내용 등을 비교 공시하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요거 나오면 무조건 보험 담보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험 담보하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내 보험 찾아줌 하고 이 두 가지 꼭 여러분들께서 용어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상품에 대해 판매 채널, 보장 내용, 보험료 및 공시이율 등의 주요 정보를 대표 계약 기준으로 비교 공시. 뭐 정답 다 나왔네요. 예, 이건 경영 공시가 아니라 예, 생명보험협회 비교 공시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 보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민원에 관련된 문제도 종종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보험민원의 주요 유형은 모집, 계약 성립 및 실효, 고지 통지 의무 위반,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민원 등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거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2번 감독원, 소비자원, 금융민원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감독원, 소비자원, 해당 회사, 금융회사 맞습니다. 그럼 일단 정답은 3번이겠네요. 감독원의 금융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우편, 오케이, 팩스, 오케이, 인터넷, 오케이, 좋습니다. 접수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감독원의 직접 평가 대상은 실태평가네. 예, 실태평가 조사네요. 보험업권의 경우 민원 건수 비중과 영업 규모 비중이 모두 상위 1% 이상인 회사이며 평가 항목은 예, 5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평가 주기는 연 1회. 만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서면으로도 하고요. 직접 현장 조사로도 한다까지 여러분들께서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각 항목 하나가 다 지문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금융민원의 1차 접수기관은 보험회사, 2차는 금융감독원인 형태가 대부분이에요. 내용 잘 모르시면 그렇겠다 싶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어디에 접수하느냐? 감독원에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접수기관은 금융감독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민원이 빈발하거나 크게 증가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 1회가 아니라 수시로 평가를 할 수 있다. 세 번째, 모집 수수료율 및 불안전 판매 비율, 보험상품 광고 위반 적발 건수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 10가지죠. 10가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집 수수료율, 불안전 판매 비율, 그냥 이건 공시사항이죠. 그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께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1번까지 풀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